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꾸리꾸리합니다. 비가 아까 잠깐 오다가 그쳤어요. 근데 여전히 꾸리꾸리해요. 저는 지금 오늘 쉬는 날이라 가지고 요거 찍고 카페 놀러도 가야 되고 마트도 좀 구경 갈 게 있어서 좀 갈까 해요. 게임 좀 찍다가 요새 좀 간만에 찍죠. 예, 면상 드러내고는 예, 어떤 분들도 뭐 저기 어, 개인적인 카톡 오셔서 요새 왜 영상 안 찍냐 이러시는데 뭐 찍을 거리가 없습니다. 일도 좀 바빴고요. 지난주까지 요번 주도 이제 며칠 전까지 일이 계속 바빴고 어 찍을 거리 딱히 없었어요. 없었고 100번 맞아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없으니까 뭐 뻔한 얘기 바뀌지 않은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뭐 그랬던 건데 요새는 그 건재사 같은 데 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얼마 전에도 엊그제하고 뉴스에 좀 나오고 했는데 뭐 안전사고는 늘 나는 거고 이 철근이라든가 이런 자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많고 또 어떤 뭐 레미콘 값이라든가 뭐 시멘트 값이라든가 이런 어차피 뭐 레미콘이 시멘트로 만드는 거니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가격이 좀 뭐 올랐네 마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근본적으로 모든 이제 뭐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뭐 식자재든 우리 뭐 생필품이든 어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나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물가가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음. 이걸 찍는 거는 그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도 또 그 댓글 달아나가셔 가지고 수평몰탈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아요. 뭐 옛날부터 많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수평몰탈에서 몇 개 좀 찍었었죠. 찍었는데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찍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물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물으실 때는 제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요새는 물으면 대답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좀 예의를 가지고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맙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없고 뭐 밤 11시, 새벽 1시, 2시 이럴 때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의는 무슨 문의냐 하면은 일을 주려는 문의가 아니라 궁금한 걸 묻는 문의예요. 지식인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슨 예를 들어 뭐 서울인데, 뭐 경기도인데.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어. 전화 와가지고는 뭐 최소한 좀 예의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뭐 예의를 많이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꼰대도 아니고 너무 격식 따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또 예의 있을 때는 예의 있다는 소리 어른들한테 가면 어디 가도 많이 듣는데 또 예의 없으면 존나 예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긴 한데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참고로 그 시간대에는 그런 문의 말고 또 일문의도 많이 와요. 옛날보다 좀 적은데 그 시간에 내가 하도 지랄 해놓으니까 밤늦게 문의하지 말라고 새벽에. 초기보다는 좀 적긴 한데 몇 년 동안 요새도 문의가 와요. 밤 10시 40분, 새벽 1시 전화 와가지고는 뭐 미장 일 좀 해달라고. 뭐 대구 어느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야. 대구 어느 군데. 저 쌍욕해요 진짜. 일 안 해도 되니까. 어, 저는 저한테 돈을 주겠다는 사람한테도 쌍욕을 합니다. 그 밤늦게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런 좀 에티켓이 좀 없는 것 같아. 매너라든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튜브에도 댓글로 뭐 몇 평 얼마예요? 뭐 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묻는 거야. 지금 그냥 궁금한 걸.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답을 해줘야 될 의무도 없고. 왜냐하면은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물어도 좀 정중하게 좀 물으세요. 뭐 맡겨놓은 물건 뭐 떼인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영상 한 개만 더 찍으니까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 보시고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돈 주고 쓰든가 각자 지역에서. 그러니까 좀 보세요.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은 이 영상 뭐 찍어봐 한 15분 될란가 10분 될란가 모르겠는데 20분까지가 되겠나? 하여튼 뭐 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찍는 겁니다. 나온 데 그냥 떠드는 거예요. 저는 사전 연습도 없고 뭐 대본도 없고 그런 걸 뭐 써놨다가 준비해서 체크해서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온 대로 그냥 찍히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뭐 긴 영상은 아니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수평월탈이 일단은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일단 수평월탈이 하는 애들이 좀 양아치가 많아요. 예. 뭐 특정한 지역군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저같이 뭐 노가다 하는 사람 저같이 미장한 놈도 양아치 많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미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리지널 미장공 중에서도 양아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감탱이들도 그렇고. 왜? 맨날 일하러 와서 술 퍼먹고 눈티 치고 사기치고 대충 시공하고
좀 제 직업이 저는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데 수평 몰타는 직업군 자체도 수평 몰타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 저같이 미장을 하는 애들도 수평 몰타 어차피 하지만 사실 수평 몰타는 그 굉장히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수평 몰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교반기만 있으면. 교반기가 없으면은 교반기를 뭐 인터넷에서 저가형 팔아 뭐 한 5만짜리 뭐 그런 걸 사시든가, 우리처럼 20만짜리 이런 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지? 5만짜리 사시든가, 아니면 교반기를 공구사 있는데 큰 데가 빌려줍니다. 각자 지역에서. 대구 같으면 칠성시장. 미안, 트럼이 나와서. 대구 같은 칠성시장에 가면은 그 교반기를 빌려줘. 하루에 뭐 요새 얼마 받니? 한 2만 원 받나? 15,000원? 많이 받으면 3만 원 받을 거야. 하여튼 빌려준다고. 하루 보면 다 해. 그걸 빌려와서 하세요. 교반기 믹서기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혹은 자기가 집에 전동 드릴 좀 좋은 게 있다 싶으면은 전동 드릴 그 날이 있어. 교반용 날. 그것만 사서 끼우면 돼. 그러면 윙 하면서 드라이버 대신에 그 교반 날이 돌아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손으로 직접 깨서 하지는 마. 손으로 직접 깨서 하면 교반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고, 수평 몰탈은 평당 한 포예요. 평당 한 포. 평당 한 포고 통상 두께는 5m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셔야 되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그러면은 10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량을 기준으로 말을 한 거고, 만약 여러분의 바닥 상태 너무 안 좋으면은 들어가는 양이나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평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닥을 보여줘야 돼. 그 건물이 신축인지 구축인지, 신축도 바로 수평몰타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조 안 하고 방통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경우가 너무 많아. 구축이더라도 그전에 뭐 장판을 깔고 썼는지 데코 타일을 썼는지, 데코 타일 철거를 똑바로 했는지, 만약 데코 타일 썼다 그러면은, 아니면 뭐 포쉐린 같은 600가 타일을 깔았다 그러면은 그 철거를 한 놈이 똑바로 안 하면은 타일 똥이 막 있다고. 그럼 그 타일 똥 때문에 5mm 하면 잘못하면 울긋불긋하기 때문에 두께를 더 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고려해야 될 게 많아. 뭐 수도는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가 출입구는 어떻게 되는지,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몇 평이 얼마냐 물으면은 그게 답하기 좀 많이 어려워요.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지금 하도 모으니까 보편적인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제가 사는 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대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서울에 자재값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서울에 뭐 시장이 크니까 조금 더 싸게 사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 또 서울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 대구를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서울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야. 뭐 인건비는 조금 더 비싸겠지. 몇만 원 더 비쌀 것이고, 자재값은 내가 알기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수평 골탈이 보통 여러분이 건재사에 가시면 한 포에 한 13,000원 해요. 13,000원. 13,000원 합니다. 수평 골탈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편적인 수평 골탈에 13,000원이면 웬만하면 다 삽니다. 사고, 여러분이 거기서 뭐 더 비싼 거, 뭐 2만 얼마짜리, 뭐 3만 얼마짜리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특수한 수평 몰탈이에요. 수평 몰탈 특수하다는 게 뭐냐면은 두께를 많이 칠 수 있는 수평 몰탈, 두께를 3cm까지 한 번 탓을 할 수 있는 수평 몰탈, 이런 거든가, 아니면은 초속권 초조강형, 속권 조강이 결국에 같은 말이거든요. 조개 강도가 발현된다, 빨리 굳는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수평 몰탈 자체가 원래 속권이에요. 거기에서 더 초속권인 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건 진짜 치자마자 굳어버려. 그거는, 그런 거는 이런 일을 몇 년째 전문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정말 급한 현장 아니면은. 그렇고. 수평 몰탈이 평당 한 포 5mm인데 여러분의 바닥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소위 말하는 데꼬받고 단차가 심하다 그러시면은 평당 한 포로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바닥 단차가 뭐 3cm가 난다, 2cm가 난다, 그럼 수평 몰탈을 쳐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수평 몰탈 값이 많이 나오겠죠. 말도 안 되게. 그러한 경우에는 수평 몰탈 하기 전에 레미탈로 사전에 떼어야 됩니다. 심한 부위를 망치로 깨내든가 해머진으로 깨내든가 글라인더로 갈아내든가, 아니면 레미탈로 떼우든가, 웅덩이처럼 파져있는 부분을 떼우고 수평 몰탈 사슬을 하게 됩니다. 작업은 보통 2일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뭐 1일 만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정말로 면적이 적거나 날씨가 덥거나 급한 경우 아니면 2일 잡으면 좀 좋긴 해요. 프라이머가 완전히 말랐을 때 하면 좋고, 수평 몰탈이 한 포에 13,000원, 평당 한 포, 10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평 몰탈 10포니까 13,000원, 13만 원이죠. 그렇죠? 10평이니까 10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포에 13,000원이니까 13만 원. 수평 몰탈 값이.
그 다음에 프라이머 한 말. 프라이머는 65,000에서 80,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프라이머 값을 왜 그러냐면은 건재상에서 수평 몰탈은 유니언 거를 팔든 한일 거를 팔든 마페이를 거를 팔든 뭘 거를 팔든 보통 가격이 13,000원 비슷하게 받아요. 근데 프라이머 같으면 6만원짜리도 있고 65,000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어. 거기는 뭐 콩코드, 한일, 아까도 말했지만 유니온, 뭐 마페이, 수평 몰탈 프라이머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나요. 건재사에서 뭘 파는지 내가 모르니까 해당 건재사에 갔을 때. 그렇고 그냥 8만원 잡을게요. 넉넉하게. 프라이머는 한 말로 보통 한 15평 칩니다. 프라이머. 박스에 치면 20평도 가능은 한데 추천은 안 드리고 보통 15평, 한 17평 쳐요. 그렇고. 그러면 아까 말했죠. 10평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평 몰탈 10포 13만원에다가 프라이머 넉넉하게 8만원, 21만원. 거기에다가 자재값, 부자재가 있죠. 수평 몰탈 하려고 하면 롤러가 들어가고 롤러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미탈 뭐 한두 포, 뭐 작게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운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운임비를 받아도 또 15,000원 받을 때도 있고 2만원 받을 때도 있고 3만원 받을 때도 있긴 한데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운임비도 그냥 너는 한 3만원 잡으시다. 13만원, 8만원, 21만원의 운임비가 내가 보기에는 10평 같으면은 한 26만원 정도? 26, 7만원 넉넉하게 한 30만원이 넘진 않을 거야. 자재값이. 운임비랑 모든 거 부자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보편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고 인건비는 뭐 일 인건비를 하면 되겠죠. 수평 몰탈 할 때는 수평 몰탈이 그 포대라든가 아니 수평 몰탈을 만드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시공 방법이나 시방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 있다고. 근데 수평 몰탈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똑바로 못 쳐요. 그리고 보통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칩니다. 수평 몰탈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수평 몰탈을 되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되게 칠 때도 있어요. 그럼 두께를 좀 더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뭐 급속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꼭 급속 그런 수평 몰탈 안 쓰더라도 그런 경우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시방서에 써 있거나 그런 제품 설명에 써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질게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찍다가 1분이 전화 와가지고 하여튼 조금 질게 쳐야 된다는 거. 그렇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별거 없어요. 없고 수평 몰탈은 어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라든가 아니면 혹은 외부에 거의 가까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채광창이 많고 더운 날씨라든가 그러면은 많이 덥겠죠. 그 근방이 창문에 맞닿아 있는 그 바닥 자체가 많이 덥겠죠. 온도 자체가. 그러한 경우에도 대게 치면 수평 모탈이 치자마자 바로 굳어버립니다. 제대로 퍼지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칼자국도 생기고 단차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수평 몰탈 전문을 하는 놈들도 띨빵이 그렇게 치는 놈도 제가 많이 봐서 그러는 겁니다. 수평 몰탈은 조금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질게 할 땐 질게 하고 대게 할 땐 대게 하는데 보통은 조금 더 질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골재 분리 현상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던데 수평 몰탈 골재가 분리될 게 뭐가 있습니까? 골재 분리라는 것도 보통은 이론으로만 아는 좀 잘 모르는 놈들, 뭐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놈들, 진짜 안 해본 놈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골재 분리라는 것은 레미콘 같이 있던 골재를 많이 넣는 여기서 보면 골재는 보통 자갈을 말을 합니다. 자갈이 어떤 돌을 넣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인위적으로 가수 물을 많이 넣게 되면은 타설이 편하게 하려고 그 자갈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갈 덩어리들이 물만 뜨고 그게 보통 말하는 골재 분리 현상이에요. 수평 몰탈은 골재 분리 현상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평 몰탈은 물 조금 더 가수해가지고 강도의 차이도 없고 자 일을 8년째 하는데 그게 훨씬 품질도 좋고 훨씬 더 작품이 잘 나오고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되게 해가지고 올라타고 올라타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많이 봐요. 그렇게 수평 몰탈을 치는 게 아닙니다. 수평 몰탈은 조금 질게 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개 덧붙여서 그림 한 개 그려볼까? 쉽게 말하면은 자 이게 좀 극단적인 해요. 예, 극단적인 바닥의 단면이라고 칩시다. 극단적 확대 단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평 몰탈 치시면은 이렇게 일자가 되기를 잘 보일란가? 일자가 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수평 몰탈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높잖아요. 맞죠? 안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뭐 1mm, 2mm 그냥 생만치듯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8mm, 9mm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5mm를 맞춘다는 말인 겁니다. 수업으로 치면 반으로 치면은 반에 100점을 받는 사람도 있고 0점을 받는 따라지 새끼도 있잖아요. 그럼 100점을 받는 그 우등생의 점수 50점을 따라지 새끼가 50점을 뺏어가야지 반의 평균이 50점이 맞춰지는 거잖아. 이 반의 평균은 50점이다. 수평 모탈이 평균 두께 5mm, 보편적으로 평당 한포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많이 들어간 곳은 많이 들어가고 5mm더라도 무조건 똑같이 5mm가 아니라 밟았을 때 평평한데 깊은 곳은 더 들어갈 거 아니야. 8mm, 9mm 들어가겠지, 그지? 적게 들어간 곳은 1mm만 들어갈 거야. 2mm만 들어갈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질게 해야지 유동성이 생겨서 잘 퍼져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지. 되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넓게 아마 해보라 그러면 되게 넓게 하는 제대로 하는 한 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두껍게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미장을 하는 게 맞지 수평 몰타를 왜 합니까? 수평 몰타를 어떻게 두껍게 합니까? 두껍게 할 수는 있죠. 저 두껍게 해달라고 하면은 3cm 해줄 때도 있어요. 특수 그 수평 몰타 안 쓰고. 근데 그건 면적이 좁았지. 해봐야만 2평.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크랙이 안 갈 때도 안 가고 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크랙 안 생기고. 뭐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재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그런 미친 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몰타는 5mm로 조금 더 질게 하듯이 해가지고 사서 하는 게 맞다. 강도의 문제도 없고 골재 분리 현상도 없고 작품도 잘 나오고 오히려 되게 하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 크랙이 가고 근본적으로 단 차이가 생긴다. 왜? 제대로 퍼지기도 전에 면과 면이 맞닥뜨리기도 전에 수평물질 한 번에 동시에 무슨 뭐 신이 와가지고 갖다 막 하늘에서 쏟아붓지 않은 이상은 교반에서 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교반에서 붙고 1번 먼저 교반에서 부은 게 안 굳는 상태에서 2번을 부어야 이 두 개가 맞물릴 거 아니야. 만나잖아. 그래야 일면이 되고 퍼져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대기하면 1번을 부으면은 2번, 3번을 교반하면서 부을 때 이미 1번이 굳어 있다고. 그러면은 칼자국이 생기고 단차가 더 생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조금 아시면 됩니다. 한 개 덧붙여서 수평 몰탈 전문을 하는 업체 중에 양아치가 진짜 많아요. 수평 몰탈 전용 프라임을 안 쓰는 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문제 생겨서 나물라가 도망갑니다. 일반 프라임과 수평몰탈 프라임의 가장 큰 차이는 100번 맞으면 방습이 차이가 있어요. 수평몰탈 보통 바닥에 치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 수평몰탈이나 에폭시 전부 다 습기에 약해요. 그걸 차단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몰탈 전용 프라이머는 필수입니다. 근데 보통 그 돈을 아끼려고 뭐 몰다인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대도 하나 어디 페인트 가게 같은 데서 가가지고 저가형 프라이머 쓰면은 바닥이 그냥 뜹니다. 예.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수평몰탈 같으면은.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길었는데 참고 좀 하시고 수평을 직접 하시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빨리 안겨서 하는 사람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교반기 미석이는 인터넷에서 5만 원 주고 저가형을 사시든가 그게 싫으시면은 핸드 드릴 만약 전동 드릴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 교반기용 나를 또 따로 팔아요 인터넷에 그거 사서 끼우시든가 아니면은 어디 공구상 같은 데 큰 데 가면은 공구시장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한 2만 원, 3만 원, 15,000원 받고 교반기를 빌려줍니다. 미석이 말입니다. 그거 빌리시면 되고 그 수평몰타 직접 시키셔가지고 평당 한 포 13,000원 프라이머는 보통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시키시면 되는 것이고 시켜서 큰 대야 같은 거 장화 신으시고 교반 한 번에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붓고 칼로 퍼뜨리면은 끝납니다.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양아치 같은 그 수평모사 업자, 뭐 수평모사 업자 중에서 정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양아치 같이 건들건들한 새끼들한테 눈티 시게 맞고 헛돈 쓰지 마시고 제가 말한 대로 참고해서 직접 하시든가 직접 하기 싫으시더라도 수평몰탈 업자를 쓰더라도 수평몰탈 눈티 안 당하게 자재값 같은 거 뻥튀기하고 장난질 치는 거 프라이머를 수평몰탈 전용을 안 쓰고 장난질 치는 거 그리고 하자 나면 나몰라라 하는 거 이러한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저는 카페도 좀 놀러 가고 해야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